안녕하세요, 젤린이 여러분, 제이제입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다고는 하는데 체중이 줄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이런 문제는 운동을 더 많이, 음식을 더 줄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영상은 다이어트를 하다 중간에 정체기를 겪을 때 무조건 음식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해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살이 안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각 유형별 솔루션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살이 빠지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나는 이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인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섭취량보다 소모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아주 쉬워요. 체중, 체지방이 빠지려면 섭취하는 양보다 소모하는 양이 많아야 해요. 먹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우리의 통장 잔고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은 경우 당연히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1차원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덜 먹어야 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중에서 섭취량이 많을 때 생각보다 이런 분들은 내가 많이 먹고 있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름 그래도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도 챙겨 먹고 있는 거고 내가 식단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의 식단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다이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견과류 종류, 몸에 좋은 지방이니까 많이 먹어도 돼, 오리고기는 살안쪄, 고구마, 다이어트 식단이니까 당연히 먹어도 돼, 이러면서 너무 과섭취하는 경우, 혹은 다이어트 간식은 살이 안 찔 거라고 생각하고 중간중간 배가 고플 때마다 드시는 분들, 혹은 식단을 잘 챙겨 먹으면서 중간중간 외식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섭취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살이 안 찌는 음식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건강한 음식이라도 섭취량을 좀 제한하고 배가 부르지 않도록 먹는 근본적인 소식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간식이라는 것은 없다. 통밀, 무설탕 등등 결국 모두 칼로리이고요. 식사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혈당 관리나 위장 기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식사 간격을 두는 것을 위해 불필요한 간식은 줄여주세요. 세 번째로는 평소 식단을 충분히 탄단지 맞추어서 잘 먹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외식을 곁들이면 전체적으로는 오버칼로리가 되기 쉬워요. 외식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특히 종류 제한을 해주시고요. 나는 만약 양 조절 이런 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감량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외식을 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섭취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모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요즘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NEAT, 니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운동이 아닌 일상 활동에서 소모하는 칼로리를 의미합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이 니트의 역할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오늘 하루에 30분 운동했으니까 그 외 시간은 모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보내면 그것은 마치 오늘 숙제 다 했으니까 공부 1도 안 해도 괜찮아, 내 성적은 오를 거야, 이런 마인드랑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니트 자체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루션은 간단해요. 엘리베이터 이용을 좀 줄이고 계단을 사용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합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한 30분 정도는 산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일상 속에서 지켜주셔도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 너무 피곤해서 몸살이 나는 경우는 운동 강도가 현재 체력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일 수 있어요. 조금만 강도나 빈도를 낮추어 주시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일상생활 속 활동성을 같이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 생초보, 운동 능력이 부족하고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에서는요, 운동에서 몸은 피곤하고 헉헉대고 힘들었던 기분은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근육량이 적다 보니 체지방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운동 강도를 내기 어렵다 보니까 똑같이 30분, 1시간을 운동해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숙련자에 비해서는 좀 더 작습니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는 거니까. 희망적인 것은 이런 현상은 주로 1개월 이후에는 점점점 개선이 돼요. 보통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한 달 정도는 체중이 빠지지 않더라도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에너지를 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체력이 올라와야지 또 시간 내에 운동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시간만 두시고 운동을 해나가면 됩니다. 솔루션은요, 사실 별거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1개월 동안 참고 꾸준히 운동을 해보세요. 특히 이럴 때 체중계에 자꾸 올라가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심폐지구력, 근력 향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운동 전에 짧은 인터벌
인터벌 러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타바타 같은 체력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초반에 초보자가 플랜을 짤 때 운동보다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초반에는 운동의 효율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식단에서 좀 삐끗해버리면 살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보통 운동 시작했으니까 나는 식단 조절 안 해도 빠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운동 초보라면 반대로 생각해주세요. 식단 관리에 조금 힘 더 써주시면 1개월 안에 운동 부스터를 받으면서 감량 속도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정체. 살이 어느 정도 빠졌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갑자기 멈췄을 때, 특히 급진급파가 아니라 오랜 기간 과체중으로 머물렀던 경우 이런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경우일 수 있어요. 체지방률이 본인 체형 기준에 너무 많이 떨어진 경우, 여기서 더 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몸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체지방이 너무 줄어들면 호르몬 분비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콜라겐 활성, 면역력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내 몸에서는 스탑 사인을 거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체기로 느낄 수 있어요. 과하게 너무 갈라지거나 지방이 부족한 몸은 특정 이벤트를 위해서 한 단기간은 괜찮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도 한 이유예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인이 나타나는 체지방률도 조금씩 리미트가 다르기도 합니다. 솔루션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다 뺐는데 분명 군살이 있거나 특정 부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살을 빼고 싶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국소적인 부위나 체형의 문제이지 현 상황에서 살을 전체적으로 더 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목표는 살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부위별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다듬는 플랜이 필요해요. 전체적인 다이어트보다는 3분할, 5분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 나가주는데 제가 추천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영상도 더보기에 넣어놓겠습니다. 식단보다는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육을 쓰면서 운동하는 스킬을 이때부터는 배워줘야지 현재 몸에서 내가 원하는 몸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더 이상 다이어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정체가 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익숙해짐인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일정 체중을 감량하다 보면 몸에서는 또 그 패턴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반응 속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빼야 하는 목표가 아직도 저만큼 많이 남아있는 경우, 그런데 몸에서 그 패턴에 익숙해졌다면 방법을 조금 바꿔주는 것이 좋아요. 운동과 식단 플랜 모두 내가 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 넣어주되 강도를 조금씩 올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게 많을수록 처음부터 100의 노력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장기전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솔루션은 간단한데요. 기존에 하던 다이어트 방법이 몸에 너무 익숙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변화를 주되 내가 평소 하지 않았던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해 줍니다. 평소 일반 탄단지 식단을 했다면 저녁에 탄수화물을 빼보거나 저녁 식단을 완전 클린식, 즉 샐러드식으로 바꾼다거나 내가 해주던 식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돼요. 식후에 무조건 디저트를 먹었던 분들은 그 식후 디저트를 빼준다든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안 하던 유산소를 추가한다든지, 평소 고중량 운동을 전혀 안 했다면 주 1회 정도는 고중량 운동에 도전한다든지, 러닝을 1회 넣어주는 등 추가적인 변화를 주면 이때 이 정체기가 깨지게 돼요. 마지막인데요. 근손실이 심한 경우도 정체가 올 수 있어요. 오랜 다이어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근손실이 생긴 경우는 신진대사 전체가 떨어지고 정체기가 옵니다. 특히 저칼로리 식단을 좀 오래 진행한 경우 체중이 떨어졌지만 근육과 지방이 모두 같이 떨어지면 이후 다이어트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고요. 종종 이렇게 정체기가 오게 돼요. 다이어트 히스토리를 봤을 때 주기적으로 근육이 계속 같이 빠지면서 체중이 줄어들었다면 이런 유형일 수도 있어요. 식단에 다시 영양분을 좀 더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하루에 3회 정도는 제대로 섭취를 해주고요. 특히 운동 직후에 바나나, 계란 혹은 단백질 보충제를 좀 섭취해서 근육 증가 자체의 목표를 두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아요. 여기에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등 큰 근육을 운동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을 적당한 중량감 있게 운동하시면 다시 떨어진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면서 근육량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식단 종류 자체를 너무 풀어버리면서 해버리면 일시적으로 사이즈가 좀 많이 늘 수 있어서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요. 건강한 식단으로 근육만 늘리는데 중점을 주시면 이 정체기가 또 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타입이에요. 가뭄. 아까 그 2-1에서 시그널을 무시하고 계속 이제 양이나 칼로리를 줄이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절식이나 저칼로리식, 제한식, 저탄수화물 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뺄 것도 없는데 더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몸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제한되게 되고 보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신체 기아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워낙 불규칙하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를 안 하는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굴레에 빠지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분들이 계속 유지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보통 요요를 한 번씩 겪게 되면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해도 살은 잘 안 빠지는데 갑자기 살이 쪄버린 상태가 되니까 다시 이 살을 빼는 것이 정말 어려워져요. 자, 그런 경우에서 음식을 더 줄이거나 1일 1식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 자체를 좀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 목표가 지금 모아놓은 돈을 빨리 다 쓰게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 직장에서 월급을 너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역효과로 좀 불안함에 저축을 다시 하게 되는 거, 소비에 좀 더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다시 적당히 주면서 좀 더 돈을 쓰는데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솔루션은요,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 인슐린 민감도 등이 다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식단을 처음부터 잡아나간다고 생각하고 다소 초반에 조금 체중이 늘거나 답답하게 멈춰 있더라도 규칙적으로 3-4끼 정도 챙겨 먹으면서 운동으로 소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나 불규칙성 식단은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대사가 다시 돌아갔을 때 추천드리고요. 이런 대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인터벌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병행화돼 운동 전에 충분히 식사를 하고 나서 이것들을 소화한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을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립니다. 본인의 기초 대사량에서 한 1.5 정도를 곱한 숫자를 일요일 섭취 칼로리로 잡고요. 식단 계획을 하되 여기에 탄단지를 모두 골고루 구성해서 넣어주세요. 당연히 다이어트는 해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식사 종류를 외식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좀 가벼운 식단, 건강한 식품 위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사실 전체 회원님들을 봤을 때 여기 속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 앞에 부분에서 모두 다 걸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려드린 3번의 유형처럼 뭘 해도 안 빠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피로, 운동 능력 저하, 의욕 저하, 전체적인 피부의 건조 등등의 문제가 동반된다면 근본적으로 혹시 신체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 문제, 부신 피질의 기능 저하 등등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시도해봐도 감량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좀 체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유형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통해 갑상선 상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유기산 검사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체내에 부족한 미네랄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는 성 호르몬이라든지 부신 피질 기능 등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약물 처방을 받아서 이것을 복용하면서 먼저 신체 밸런스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은 오히려 무리한 식단 조절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꼭 필요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나가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이런 살이 빠지지 않는 것과 관련된 질병에서 운동은 필수예요. 다만 갑상선이나 이런 부신 피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너무 과한 운동은 또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조절을 해서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정확한 관리 플랜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담하고요. 먼저 회복에 포커스를 두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크게 나누면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이 안에 모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거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초반에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심한 경우에 운동 시작한 지 3일이 됐는데 몸무게가 안 빠지는데 왜 그러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불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는 현재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나의 상태와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의 길잡이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이제이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운동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